정치를 말하다 제3탄 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첫사랑은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있으셨나요? 있었겠지만 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동급생이었는데 네. 짝 혼자 좋아한 걸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불편한데 쓰시네요. 혼자. 좋아하다가 정말 열병처럼 앓고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 네. 그냥 평생 가슴에 간직한 고백도 못 하셨어요? 고백을 한 50년 지난 후에 50년 지난 후에요? 네. 그 15살, 16살이라고 그랬지 좀 전에? 네. 그러니까 60 넘어서 최근이시네요? 그렇죠. 욕심은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정말 그때 너 좋아했었다. 근데 요즘 말로 뭐 좀 뭐하면 뽀이꽃 쉽게 말하면 딱지를 내가 맞은 셈 아닙니까? 아, 패자 먹었다고. 네, 혼자 짝사랑하다 말았으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보이콧을 당한 건 아니에요? 얘기는 안 한 건 아니죠. 아, 했네. 장문의 연애 편지를 보냈죠. 아, 네. 근데 그 연애 편지가 내가 지금도 구절이 중간중간에 나는데 내가 지금 상기해도 쑥스러워요. 순수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무슨 논문처럼 써보냈어요, 편지를. 사랑 편지를요? 네. 오. 네, 무슨 정치하는 사람 정견 발표하듯이 네. 네. 그래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그 구절 다 아니, 논설 뭐, 쓰신 거. 너무 쑥스러워서 난 얘기 못 하겠고 네. 하여튼 이게 사단이란 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그 책갈피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 책갈피예요? 받은 사람이 받은 아, 사람 그분이? 책갈피. 예. 네. 근데 그걸 누가 봤냐? 네.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시절에는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네. 나 너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무슨 논문처럼 네. 어? 서론 본론 결론 뭐에 대한 주제도 있었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뭐 하니까 너는 갈 데올 데 없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그 들어 사람은 셌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내가. 네. 등교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어. 뭐 그때 반장이 그러니까 교무실 들어가는 거 예사 아닙니까? 그때 죄송한데 네. 남녀 공용이었다고. 아니죠. 얘기를 할 때, 남학교요? 얘기할 땐 들으세요. 아, 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네. 내가 쓴 편지가 그 훈육주임 선생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거 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리고 그 여학생 어머니께서 박사를 하는 사람이 그놈 들고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애들 교육 잘 시키라고.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게 바깥에 알려질 거. 우선 세면부터 생각한 거예요. 네. 친구들한테 알려질 거, 부모님한테 알려질 거. 겁이 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혼나고 일단 교실로 이제 돌아가라. 혼나고 이제 돌아오니까 네. 아침에 조회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 네. 이제 또 죽는구나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복도에서 임마 괜찮아. 기운내 임마. 에?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교편 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에 연애 편지 써가지고 학교까지 사단 난 놈은 너밖에 못 봤어. 이러면서 일단 나 잊었어요. 그 뒤에 이제 얘기는 생략할게요. 그게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후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그 교무실에서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아니 거의 못 만났죠.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그때 그 정도로 요즘 학생들처럼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뭐 의사 표시하고 그럴 정도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그냥 죽일 놈이라 고개도 못 들고 네. 참여하는 뭘 잘못했는가도 모르고 참여하는 그런 시대였지. 시대적인 배경이. 예, 지금도 그 친구하고 종종 통화해요. 아 정말요? 예. 멋지시네요. 오, 멋지세요. 우리는 첫사랑 아무도 연락 안 할걸요? 그치? 아, 네. 종종 연락해서 아, 아주 좋은 친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너무 엉뚱했죠? 네, 크게 웃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괜찮은 어? 거예요. 엉뚱해요. 예, 들어오세요. 이 실장님 크게 예, 웃으세요. 네네네네. 아니요, 이해가 돼요. 네. 아니 남자 입장에서 뭐좀 괜찮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저는 좀 쇼킹하긴 한데 뭐 충격적인 내용, 편지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 그 생각합니다. 내용 우리는 좀 오픈해주길 바랬는데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탈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야당의 그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은? 거기까지다. 홍준표 입장에서 네. 정권 재창출하고 네. 정권 교체의 대결이거든요. 그럼 그 중심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냐? 네. 야당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네네. 어차피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든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재인 정권과 극단적인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그 정권을 네. 교체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각인된 사람이 윤석열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홍준표 씨는 네. 코미디언을 한테 지원했다고 그러대. 네. 개그맨? 네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네. 유머러스하고 자연스럽고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치인은 정치인다운 품위와 무게가 있어야 한다. 음. 그러면서 더 하나 이제 더 쉬운 게 뭐냐면 네.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자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면 네. 윤석열 후보하고 어디를 가도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보수 진영 내에서 네. 말하자면 야권 내에서만 이걸 조사를 하면 네. 홍준표가 앞선다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표를 얻고 지지를 받는 게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이 정점일 것이다. 그렇고 안 그렇고는 우리 이제 다시 지켜보면 알죠.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고발 사주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야당 측과 여당 측의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간단해요. 네. 여당은 야당 탓, 그렇죠. 야당은 여당 탓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 정치인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해야 되고 네. 그 책임과 의무에 따라서 네. 진퇴를 분명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명색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네. 기자회견 한다고 잔뜩 부풀려서 기대를 걸게 해놓고 맞아요. 네. 하니까 네. 젊은 이 기억이 안 난다? 아니 70을 넘은 나도 중요한 그 사항들 1년 전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 불과 1, 2년 전 얘기를 네. 1년 전 얘기죠. 네. 젊은 놈이 기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 결국은 민주당은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사주를 해가지고 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이를 시켜서 네네네. 고소를 하게 야당한테 그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김웅이한테 줬다는 거예요. 김웅 그렇죠. 의원한테. 예. 예? 네. 근데 거기 메신저로 심부름한 사람이 조성원 씨라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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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그거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이제는 네. 국정원장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나 네. 야당에서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잡한 네. 삼주수설을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 나라 정치 수준이. 네. 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나 그 전에 박지원 원장 제발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 울고 먹고 네네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가라는 글을 한번 내가 쓴 일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나 그 사람 좋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네. 국정원장이라고 그래서 네. 아니 사사롭게 밥 먹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다 공작으로 몰아서는 게 네. 그러고 또 사람이 인지상정에 어려운 일 당하면 네. 가까운 어른이나 선배이나 지인 네. 더 피곤한 예로 변호사 찾아서 네네. 법률적인 조언받고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면 만나서 네. 밥 먹으면서 네. 아니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네. 상의하는 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작이고 아니고는 조사하면 된다. 사후의 문제인데 네. 흡사치적으로 몰고 가는 같은 그런 이 정치 풍토 세태에 대해서 네. 난 개탄하는 거예요. 좀 점잖아져라. 네네. 어? 네. 정 좀
정치 좀 품위 있게, 네. 품격 있게 해라. 네네. 국민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네네.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긴장하시고요. 예. 네. 여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와 경상도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강원 지역 첫 번째 슈퍼위크를 크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50% 이상 다 음.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나는 더 네네. 이길 줄 알았어요. 아, 더 많이? 예. 지금 54% 선인데 예. 그거 더 많이 네, 얻을 누구 거라고. 그 당원들이 우리 당의 당원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네. 결과를 내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누가 가장 절박하게 네. 생각하고.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느냐. 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명되는 여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이만큼 네네. 절박하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쟁하고 걸어오고 그 사선을 넘어서 살아온 사람도 드물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재판받고 막 그럴 때 네네네. 이재명이가 살아나리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살아났잖아. 네네네. 사람이 네네. 내가 그 인간 숙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가는 그렇지. 거예요. 어쨌든 이거 청와대- 간다. 청와대를 향해서 네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어. 그러면 여권의 후보로는 네. 거의 난 결정된 걸로 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네.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 그렇죠. 거기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혹독하게 평가하지만 결국 대세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서로 상대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싶은 거예요. 태도, 언어, 여러 가지서부터.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겨가는 거죠. 대표님 지금 슈퍼위크가 지금 1, 2차가 2차, 3차가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2차까지 가냐 그걸 물으시는 네, 거잖아. 네, 네, 네. 2차까지 안 갑니다. 예, 참이저 유권자들 특히 전라도 민주당원들은 그렇죠.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어요. 더 이상 2등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씨가 추미애 후보가 이번에 그 강원 지역에서 그 강원 지역이었죠? 대구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그 17%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4%였나요? 17%. 14%. 17%였던 것 같아요. 14%. 네, 그렇게까지 지금 올라간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네네. 대세의 흐름에 순응할 수 없는 골수 아, 정통 당 세력이 있어요. 네네네. 소위 말하면 대개는 그쵸, 대표님. 네. 오. 정말 자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는 나오지 않고 네네네. 지금 있는 중에 후보를 선택하려고 하니 하니, 그렇죠. 네. 변절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개혁 부딪히는 하려고 했던 사람이 추미애 추미애였다.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성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추미애 전 장관의 노선이 옳다는 게 아니야. 무슨 저돌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몰아주는 거다. 그나마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정통이다. 상대적으로 나는 정세균 후보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평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겸손하고 네. 근데 신사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표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표들이 음. 추미애 후보한테로 가는 게 아니야.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는 안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가 같은 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강약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차피 같은. 근데 하나를 이제 추미애 몰아줄 거면- 후보는 네. 민주당의 정통 강성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네. 당 이외에 의원이 좀 의원을 확대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네네. 네? 다르다. 아, 중도 표도 있고 다르잖아요. 네네. 지지층이 두껍다. 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표 성향으로 보면 나중에 투표할 때 성향으로 보면 네. 둘이 하나가 합쳐질 때 네. 추미애 지지 성향의 표는 이재명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그렇게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안 될 거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니까 네. 기타 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네. 맞고 안 맞고는 며칠 후에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충북 음성 출신이더라고요. 평소 대표님께서 정치적 소신이 여야의 통합은 지정학적으로도 충청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동연 전 부총리에 관한 이번 출마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그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한테 뭐 나 우선 축하하고 네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 그러나 충청도를 얘기하려면 충청도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정학적으로 네네. 음성은 경기도권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정말 충청인으로서의 먼저 동질성이 회복돼야 하는데 동질성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동안에 충청 지역을 네. 그 양반이 어느 지역이나 가가지고 네. 한 번도 나는 충청인이다. 네. 충청인에서 어떻게 하겠다. 네. 그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지금 대통령 출마했는데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란 그것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네. 정말 충청도 출마자가 충청도 사람이 되려면 네. 충청도 충청인과의 동질성 회복을 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지금 현재의 정치판을 네. 아주 말하자면 때가 찢을 대로 찢은 낡은 불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고기를 올려놔봐야 네. 그 고기가 그 고기다. 그러니까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새 판으로. 김동연 그러니까 총리가 그- 지금 그- 지향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네네네. 판 자체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판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난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네네네. 네. 먼저 만나자고 제의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네네. 거기도 때묻은 정치인이라는 네. 거예요. 기존 그럼 안철수 씨가 때묻은 정치인이면 네. 기존 정치권에 있던 사람하고는 아무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견 참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후배한테 참 뜻은 가상하지만 네. 정치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끝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조금 전에 사회자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세력이 있어야 하고 네. 그 세력이 움직이려면 맹물 가는 자동차 있어요? 없죠. 때주면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네. 지금 거대한 풍채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충고해주고 싶은 건 네. 정치는 나는 내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동원의 미학이다. 동원의 미학. 어떻게 내가 여러 사람들을 아름답게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네. 지지를 받아서 네. 선거 결과도 결국 표를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은 안 되고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되고 네. 그래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로 해서 표싸움에서 이기는 게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럼 그 안에는 뭐다 윤곽노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포용해서 노관해서 그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든. 네. 그러니까 먼저 수렴하는 과정, 그 정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충고처럼 해주고 싶네요. 이분이 응. 충청도를 대변해서 나올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고는 보십니까? 난 그분을 높이 평가해요. 음. 성장 과정도 그렇고 그 공직에 있을 때의 청렴성, 자기 뜻이, 네, 자기 네.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관철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내놓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원래 이제 또 대표님은 항상 큰 정치를 꿈꾸는 자들을 만드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요 충청도에서 일단 대통령 후보가 나왔잖아요. 아니 사회자님 네. 참 답답하시네. 네. 김동연 씨하고 만나서 같이 상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거잖아요. 네. 알면서 왜 안 네?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먼저 충청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제가 있다. 네. 김동연 씨는 고향만 음성이지 충청인들하고 전혀 동질성 회복이 안 돼 있다. 김동연 씨가 되냐 안 되냐는 그것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되려면 네. 먼저 충청인 후보가 돼야 돼요. 네. 나는. 네. 근데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붙였잖아. 먼저 동질성을 회복해라 충청인으로서의.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그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 또 얘기했잖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힘드셨죠?
아니 우리 사회자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 맨들이라고 먼저 머리 좀 섞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수고하셨어요. 대표님. 네.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아, 그거 같아 내 손으로 오고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엔딩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